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타입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또는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과 함께 사용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타입 툴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툴바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T라고 써있는 얘를 타입 툴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는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6가지의 항목이 더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CC 버전에서는 7가지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요 6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아래 그림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패널. 자, 캐릭터 패널은 메뉴 윈도우에서 타입, 저 아래쪽에 있는 타입이라고 하는 곳에 캐릭터 얘를 말하는 거죠. 자, 얘를 꺼내시면 동시에 같이 딸려오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패러그래프라는 아이와 오픈 타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패널이 같이 탭메뉴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툴과 오른쪽에 있는 패널 두 개를 같이 보셨는데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인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글자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써 있는 이 점선 안에다가 내부에다 글씨를 쓸 건데요. 자, 크기는 글씨 작성하는 크기는 10포인트 크기의 도둠체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냥 써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T라고 써 있는 타입 툴 선택하시고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각형 형태의 사각형 모양의 점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쓰겠다라는 아이인데요. 그냥 툭 찍으세요. 툭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드래그를 하게 되면 글자를 담는 상자가 그려지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눌렀다가 띄는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글씨를 그냥 쓰면 된다라는 항목인 거죠. 키보드 엔터를 눌러서 여러 줄 할 때마다 열심히 쓰시면 해당하는 내용들로 글자를 작성하게 되고요. 다 썼다, 이제 완성이 끝났다 라고 하신다면 키보드 ESC 말고 포토샵 쪽으로 넘어가면 ESC 누르시면 글자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ESC가 아니라 여기 써있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십시오.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작성하고 있는 글자는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기본 툴인 선택 툴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작성하셨다면 이제 위의 항목대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오른쪽에 캐릭터 패널을 열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을 열면요, 해당하는 이 글자의 서체를 처음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글자가 정확하게 뜨지 않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영문 서체와 그 다음에 한글 서체가 다른 모양으로 잡혀 있는데요. 두 가지니까 표현할 수가 없겠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면 영문은 미리어드 프로고 한글은 명조, 어도비 명조라고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문 서체의 경우에는 한글 서체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글자를 쓴다고 하더라도 한글로 바꾸면 다른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써있는 도둠체라고 했으니까 버튼 눌러서 끝에 있는 조그만 버튼이죠. 눌러서 도둠이라는 글자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아쉽게도 CS6 버전은 마우스 휠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쭉 찾아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있죠? 자, 그런데 도둠이 아니라 도둠체라고 했으니까 도둠과 도둠체는 또 달라요. 도둠체 선택을 했고요. 자,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똑같지만 상단에 메뉴에 보시면 메뉴에 해당하는 폰트, 서체를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똑같지만 마우스 휠로 쉽게 쓸 수는 없습니다. CS6의 단점이고요. 또 다른 버전, CS 버전에서는 홀스 버전은 마우스 휠로 찾을 수 있고 CC 버전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도둠체 보시면 여기 저는 레귤러라고 써 있는데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자, 도둠이라는 서체가 다르고요. 도둠체라고 하는 서체가 달라요. 둘은 다른 서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서체를 제작한 디자이너가 또는 회사가 굵기를 따로따로 지정을 해서 만들었다면 바로 아래에 이 자리에 굵기를 만든 서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도둠체는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뜨는 거겠죠. 다른 서체를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지정해 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서체들 중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안 깔려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팝업이라고 써 있는 서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팝업 도둠으로 해볼게요. 자, 저만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라이트, 미디엄, 볼드라고 있는데 라이트 누를게요. 그러면 팝업 도둠체하고 밑에 라이트, 미디엄, 볼드 바뀌죠. 자, 실제로는 파일이 3개예요. 케이오펍, 코펍이라고 하는 도둠체에는 라이트 서체, 미디엄 서체, 볼드 서체 이렇게 각각 따로 서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애들을 묶어서 처리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폰트 패밀리라고 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해서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기울인 글꼴 없으면 못 만드나요? 공식적으로는 못 만드는 게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못 만드는 게 맞고요. 사후에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기능 중에 선택하시고 자, 요건 해볼게요. 스케일에 보시면 스케일 말고 쉐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를 비틀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쉐어라는 툴을 선택하시고 자, 그냥 엔터 누르세요. 자, 엔터를 누르면 어떠한 기능을 쓸 수 있는 패널이 하나, 옵션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나옵니다. 더블 클릭 또는 엔터 누르시면 돼요. 여기 써있는 이 쉐어라고 하는 기능이 기울일 수 있어요. 이미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호리즌 가로 방향으로 15도 하고 탭 안 보인다 하시면 프리뷰 이렇게 프리뷰 체크하시면 글씨가 기울죠. 실제로 기우는 서체는 아니지만 정말로 하셔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편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써야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걸 권장은 합니다. 자, 취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밑에 여기 포인트라고 써있는 요거를 설정해야 되니까 서체 말고 요 써있는 폰트 사이즈라고 있죠. 얘를 선택해서 10포인트라고 쓰시면 글자가 왼쪽에 더 작아지게 되겠죠. 자, 단순하게 이게 끝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줄이니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각 줄의 사이 간격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픽 쪽에서는 120%, 즉 서체 크기를 기준으로 120% 정도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글씨 크기가 10포인트니까 나머지 2포인트 정도 크기만큼 간격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런 거 싫어 라고 하신다면 리딩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쪽에서는 라인 헤이트라고 하는데요. 얘를 이렇게 줄여서 값을 줄여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토는 무조건 120%.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에 있는 얘는 버티컬 스케일이라 해서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글자를 세로 높이를 얼마나 줄 거냐
라고 측정하시는 아이입니다.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얘를 건드려 버리면 흔히 말해서는 서체 폰트 크기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높이값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특정한 경우 아니면. 자, 그리고 글자 하나의 넓이 horizontal scale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장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 장평이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의 글자가 있으면 얘를 얼마나 좌우 넓이를 줄일 거냐 늘릴 거냐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자 하나 6이라는 글자 선택하고 얘를 25% 되어 있으니까 누르면 작아지고, 반대로 얘를 200% 늘리면 가로값이 늘어나게 설정하는 아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 개념이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가로의 넓이를 75, 60, 65 이런 식으로 줄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사용하시냐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데 있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예를 들어 임의로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문서가 있다고 썼을 때 이 안에 글자를 작성하려고 해요. 글자를 작성하려고 봤더니 짧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튀어나가는 거죠. 글자가 튀어나가서 이거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잡고 그대로 찌그러뜨려서 줄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로만 줄여서 찌그러뜨린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장평, 하나의 글자의 가로값을 줄인다라는 개념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예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자가 1, 2, 3, 4, 5, 6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와 이 글자, 그리고 이 글자 전부 다 동일한 서체로 보이시나요? 아니시죠? 근데 직접적으로 찍어보시면 태엽, 컵, 도듬 같은 서체, 같은 서체예요. 말이 안 되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서체가 다른데 서체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동일한 서체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이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가로값의 장평은 모든 서체의 넓이를 똑같이 맞춰서 쓰는 겁니다. 정말로 안 된다면 방법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글자에 A라는 글자, B라는 글자 사이와 사이를 줄이는 자간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줄이시는 거예요. 글자는 작아지지 않고 간격만 줄어들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이 자간과 이 글자 자체 약간의 그 가로 비율을 살짝 줄이기는 하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요 1번으로 되어진 얘입니다. 비율 간격이라고 하는데 얘가 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똑같이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거의 장평 자체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얘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나마 낫죠. 이 비율 간격이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라인은 여기 글자와 글자 사이를 방금 전에 제가 건드린 이 자간과 거의 같은 기능이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얘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아시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 설정에서 아시아 서체 기능을 켜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에는 자간과 그 다음에 비율 간격이라고 하는 아이를 10%에서 20%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해서 설정하게끔 되었습니다. 위에 것만 줄이는 것보다는 거의 같은데 밑에 게 조금 더 여기 있어 보이죠. 위에는 비율 간격은 안 건드리고 자간을 마이너스 50%, 아래에 있는 아이는 자간은 마이너스 25%, 퍼센테이지로 썼지만 실제로는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25라는 수치에 비율 간격을 10%라고 설정했더니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밑에가 좀 더 여유 있어서 보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에는 이러한 특수한 기능들이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아이를 사용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글자를 찌그러뜨리게 되는 요인, 첫 번째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알파벳을 써보면 A, B, C, D, G, H, P, Q 이런 글자들을 보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한글을 보면 맑음, 오늘의 날 써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글은 거의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심지어 둘의 서체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영어가 훨씬 더 작아 보이죠? 일반적으로 서체는 영문이 조금 더 작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글이 0.5에서 1포인트 정도 더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더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얘를 조금 더 작게, 얘가 10포인트, 얘가 9에서 9.5포인트 만들어 주셔야 같은 서체로 인지하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아이는 그나마 최근에 만들어진 서체이기 때문에 한글이 좀 길게 만들어져 있지만 옛날에 만든 서체들 또는 위에서 예제로 만들어 놓은 도둠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율이나 이쁜 거 성향이나 이런 거 맞추기 위해서는 한글만 별도로 장평을 부릴 수는 있겠죠. 왜?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시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사용하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하고요. 딱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 캐릭터 패널을 끝낼 겁니다. 두 개군요. 하나는 바로 이 아이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은 얘지만 얘는 어떠한 글자, 영문의 글자를 잘 보시면 A, Y, J, F, T, L, V, W, M, 자, 이런 글자들, M을 일단 뺄게요. 자, 이런 글자들을 보시면 사각형 글꼴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삼각형 글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사이 간격을, 하나의 글자와 또 다른 글자 사이의 간격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어디는 되게 어색하게 작게 남고 어디는 굉장히 넓게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시각적으로 보이는 아이를 맞춰라 라고 세팅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바로 해당하는 간격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캐릭터의 커닝이라는 사이 간격을 시각적인 목적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기계가 만들어내는 정확하게 딱딱딱 맞는 아이로 맞춰줄 거냐 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매트릭 거의 안 쓰죠. 거의 99% 옵티컬을 씁니다. 자, 그럼 L이란 글자와 V란 글자 살짝 겹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자, 이런 내용들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소문자로 썼을 때 난 얘를 통째로 대문자 써야 되는데 한다면 세로 쓰지 마시고 밑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강제로 대문자로 바뀝니다. 또는 소문자 크기로 대문자 바꾸는 건 그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이고, 옆에 있는 건 위첨자, 그 다음엔 아래첨자, 밑줄과 취소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있는 게 이 버튼들입니다. 나머지는 그림을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므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패널과 함께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기능들을 쓰셔야 되는데, 한글과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글자를 작성하는 방법이었는데, 한 가지만 일단 설명드린 거고, 두 번째는 패널.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에서는 단순하게 서체 크기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비율이나 이런 건 약간의 행간, 이 정도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넓이라든가 높이 값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형태, 그 다음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등등의 몇 가지 기능이 추가로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약간의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전단지 같은 걸 해보셔야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개념만 살짝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교재에서도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또 나눠드리는 교재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언급을.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쓰는 방법을 좀 보셨다면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거 보시면 자, 이번에는 명조 계통으로 써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도둠은 산세리프, 명조는 세리프죠. 잘 기억하시고 얘로 그릴 건데요. 그리기 전에 선택 툴로 이 박스를 선택해 보시면 제가 잠궈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잠궈 놓지 않은 건 잘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잠궈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능을 한번 해보려고요. 색깔 칠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선택만 하신 상태에서 일부러 선택을 하고 하겠습니다. 타입 툴, 자, 글자를 작성하는 툴을 가지고 화면에 똑같이 쓸 건데 조금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클릭하는 게 아니라 시작 부분에 갖다 대시면 커서의 모양이 동그라미 점선의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동그라미 점선의 모양으로 바뀌면 이때 클릭을 하시면 면이나 선의 색깔은 사라지면서 글자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바로 글상자 형태로 변형이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로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내용들 수정한 게 있다면 기본으로 돌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아이는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곳 그리고 이곳 다른 내용들에서는 이렇게 그냥 꼭지점 포인트가 선택되어 있다면 이곳과 이곳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뭔가 사각형 상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박스 자체가 글상자, 글을 담을 수 있는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글상자가 만약에 있다고 쳤으면 이 아이와 둘을 연결하게 하겠다, 또는 글자가 썼으면 글자가 넘쳤다, 또는 다른 거가 해제를 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나요. 즉 하나를 만든 상태에서 옆에 또 있죠? 이쪽에도 타입 툴을 가지고 시작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또 글상자가 추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개의 글상자 모두 같이 선택했고요. 두 개의 글상자에서 앞부분에 있는 글상자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자리에 한번 클릭하시고 뒤에 오는 글상자 이 부분에 클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앞부분 여기다 할 필요 없이 이쯤 시작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슬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클릭하시면 얘랑 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표시합니다. 해볼게요. 앞에 상자에서 끝나는 이 모양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어요. 끝나는 곳에 클릭하시면 찍, 그럼 이렇게 커서 모양이 뭔가 안에 글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되죠. 그럼 뒤에 오는 연결할 상자 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사슬 모양이 있을 때 클릭하시면 되는데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 부분, 시작 위치나 아니면 똑같은 요 끄트머리 갖다 대서 클릭하시면 중간에 선이 하나 생기고요. 줄은 연결이 됐습니다. 이때 여기는 1, 2, 3이 어디 갔느냐? 제가 써놓았던 i는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앞쪽에 붙어 있다라는 것. 결국 앞에 있는 글 상자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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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글자가 넘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알아서 뒤로 빠지겠죠. 자, 이번엔 또 끊어 볼게요. 연결을 했다면 가끔씩 끊을 필요가 있으니까 앞에 거든 뒤에 거든 관계없습니다. 한쪽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을 한번 클릭합니다. 쭉.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면 사슬 모양이 끊겠다라는 표시가 되고 누르는 순간 VI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텍스트가 넘쳐 있었죠? 넘친 텍스트의 표시가 이렇게 빨간색 상자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의 차이점을 보시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밑에 거 보여드릴게요. 글 상자를 만드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입 툴, 글자를 작성하는 툴을 가지고 화면에서 드래그로 박스를 만들어서 바로 글자를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리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모양이 담긴 도형을 그리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타입 툴을 가지고 해당하는 도형의 시작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럼 해당하는 모양 자체가 글 상자로 바뀌면서 그 크기만큼만 형태가 나타나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밑으로 내려갈 건데요. 뭐냐? 오른쪽 패널에 있는 얼라인 말고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트랜스폼 패널에서 딱 하나만 보세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자, 체크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얘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이즈를 늘리고 줄였을 때 사이즈를 늘리고 줄인다고 쳤을 때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를 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를 조절했을 때 안에 들어있는 글자도 같이 작아지거나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또 붙여야 되는 건지 무조건 글자가 작아지거나 커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나 모르니까 알고 계시라고만 먼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떨 때는 그냥 늘리면 글자가 가만히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얘를 체크하고 해보면 글자가 같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꼭 이렇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고 먼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를 설명할게요. 자, 얘를 설명하면 1차적인 텍스트 전체는 다 끝난 건데 자, 글자 선이 있습니다. 선 위에 타입 툴을 갖다 대면 아까는 동그라미 모양이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물결 모양입니다. 물결 모양일 때 클릭하시면 선의 형태는 정확하게 보이는 모양은 사라지고 이 위에 글자를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딕계통이라고 했으니까 고딕계통의 9포인트에 말 그대로 고딕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어도비 고딕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글자를 써보신 상태에서 선택 툴로 선택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 중간, 끝 이라고 하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선 3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얘는 말 그대로 시작을 의미하고요. 얘는 끝을 의미합니다. 전체에 무조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는 오른쪽 패널에 패러그래픽이라고 하는 패널을 확인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패러그래픽이라고 하는 아이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 자, 버튼은 다 아실 테니까 오른쪽 정렬을 누르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선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정렬하게 되고요. 가운데 정렬 버튼을 누르면 시작, 가운데, 끝이라고 봤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 정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내가 마음대로 옮길 수 없나? 없습니다. 당연히. 시작에 해당하는 앞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대서 아이콘 모양이 좀 바뀌면 그대로 당겨 주시면 시작 위치를 저는 맨 앞으로 바꿨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되어 있는 얘도 끝이 너무 멀어요. 바꾸고 싶어요 하신다면 잡고 또 쭉 옮겨 주시면 아까와는 반대로 끝을 이 라인 선상의 정 가운데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가운데 잡고 움직이면 좌우를 같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필요한 영역만큼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선 위에 올린다는 얘기는 지금 보는 것처럼 글자의 모양을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휘었을 때도 글자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거고요. 시작, 가운데, 끝이라고 했는데 가운데 있는 아이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알게 모르게 얘가 욕을 하는 것 같이 아이콘 생겼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위로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쉽게 기억하시라고 욕합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인 거고, 이렇게 모양이 위를 가리키고 있다면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반대편, 현재 이 선에 있는 곳의 반대편 이쪽으로 드래그로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글자는 뒤집혀진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면에서 보는 거 반대로 보이는 거죠. 자,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거 회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가끔 계시는데, 회전하게 되면 뒤집어지긴 했죠. 왼쪽에서부터 흐르고 오른쪽에서부터 흐르니까. 문제는 뭐예요? 각도가 반대니까 내가 일일이 반대의 각도로 직접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 먼저 점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빼먹은 게 이 툴에는 총 6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라고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는 그냥 툭 찍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사각형이나 도형 툴 안에 담거나 드래그해서 박스 안에 글자를 담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어떤 선이 있어서 선 따라가는 글자를 담을 수 있는 기능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아이가 바로 첫 번째 아이고요. 두 번째 아이가 요 박스, 세 번째 아이가 선 따라가는 요 아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 세 개는 글자를 세로로 쓰는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써졌죠. 버티컬 타이틀은 세로로 글자가 작성되는 아이다.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는 캐릭터 패널에 있는 제일 밑에 이 아이랑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글자가 있을 때 글자 일부만 하나만 덜렁 잡아가지고 회전을 시켜준다던가, 이게 정확하게 안 되니까, 또는 글자 하나만 잡아서 글씨를 별도로 키워준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써먹을 때 쓰는 게 바로 요 터치 타입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